지금 이 순간에도 남중국해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인공섬을 하나씩 늘려가며 벌이는 이 경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게임 체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정세 전문 크리에이터 김정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바로 베트남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역전 드라마 말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흥미진진한 국제 정세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중국해로 떠나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바다 위의 치열한 경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이 불과 4년 만에 중국의 인공섬 건설 규모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3년 전만 해도 베트남의 인공섬 면적은 중국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70%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남중국해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곳은 세계 해산물 동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핵심 항로입니다. 연간 5조 달러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바다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곳에 구단선이라는 유자형 경계선을 그어놓고 남중국해 거의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9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이 경계선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6개 나라가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프레틀리 군도는 이 분쟁의 핵심 무대입니다. 중국은 이곳을 남사군도라고 부르고 베트남은 쯔엉사군도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바다에는 70여 개의 암초와 섬을 6개 나라가 나누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개가 넘는 전초기지가 건설되어 있죠. 마치 바다 위의 체스판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베트남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던 베트님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3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인공섬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아시아 패권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스프레틀리 군도의 주요 암초들이었습니다. 미스치프 암초, 수비 암초, 피어리 크로스 암초 등의 대규모 매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 곳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가장 큰 인공섬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군사기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부두와 전투기 활주로, 미사일기지, 대형 항공기 경납부까지 들어섰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항공모함 기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들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이는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였죠. 8년 동안 중국은 이렇게 착실히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압도적인 국력 앞에서 감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나라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2021년 베트남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왔던 베트남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트남은 앨리스 암초, 콜린스 암초, 이스트 암초 등 8개 암초에서 동시에 간척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맞서는 적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베트남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의 21개 섬과 암초가 모두 인공섬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곳은 바크 캐나다 암초입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작은 경비초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면적이 0.96제곱킬로미터에서 1.67제곱킬로미터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베트남의 속도는 정말 무모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베트남이 무모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섬을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3년 전 중국의 10분의 1에 불과했던 베트남의 인공섬 면적이 작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그리고 올해 3월에는 70%까지 따라붙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의 인공섬 건설은 단순한 영토 확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군사요새화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바크 캐나다 암초에는 탄약 저장고로 추정되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이 향후 전투기 활주로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암초는 4km 길이로 대형 활주로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나미트 섬과 피어선 암초, 디스커버리 그레이트 암초, 샌디케이 등 베트남이 시류 지배하는 다른 인공섬들에도 헬기 이착륙장과 선착장 등 군사 인프라가 속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군사 전문가인 베트남의 하 오왕홉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들 인공섬을 이용해 현지의 선박과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레이더망을 설치해 중국 선박들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전투기와 소형 수송기만 이착륙이 가능한 1,3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이 활주로를 3,000m로 확장해 대형 수송기와 정찰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 공격적 전력 투사 능력을 갖추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섬 건설 경쟁에는 심각한 환경적 대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수년간의 중국과 베트남의 해상 매립으로 축구장 4,000개 넓이에 해당하는 29제곱킬로미터의 산호초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65%인 약 18.8제곱킬로미터는 중국의 책임이고 33%인 9.6제곱킬로미터는 베트남의 책임입니다. 중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지만 베트남도 적지 않은 환경 파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공섬 조성으로 남중국해에서 29제곱킬로미터의 산고초가 파괴됐으며 이는 축구장 4,061개 면적에 해당한다며 산호초 생태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건강에 돌이킬 수 없고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 전문가인 호주의 마크 해리스는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남중국해의 산호초 생태계는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자연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인간의 욕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결국 모든 이들이 공유해야 할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필리핀과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반면 베트남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의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인공섬 건설 등 활동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것이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월 중국은 베트남이 바크 캐나다 암초에서 벌이는 인공섬 건설 활동에 대해 중국 영토 침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리적 행동으로 막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어민들에게는 물대포를 쏘고 선박을 들이받기까지 하는 중국이 베트남에게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남중국해 해양활동 감시 프로젝트 시라이트의 미국인 레이 파월 국장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에 신경이 쏠린 틈을 타 베트남이 인공섬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중국에보다 유화적이었다면 중국이 베트남 활동에 더 관심을 쏟았을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이 중국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절묘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덩샤오핑 시절 중국의 대외 정책이었던 도강양회, 즉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는 전략을 베트남이 중국 상대로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중국해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무되었던 이 바다에 베트남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베트남이 조만간 중국 규모와 맞먹거나 넘어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8년이나 늦게 시작한 베트남이 불과 4년 만에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베트남은 인공섬 조성 사업 외에도 정부 당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외국 배들을 쫓아내는 해상민병대 선박을 늘리는 중국의 전술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중국의 전략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남중국해에는 6개 국가가 70여 개의 암초와 섬을 점유하고 있고 90개가 넘는 전초기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최근 몇 년 동안 확장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중국과 베트남 간의 경쟁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내 주요 국가들도 이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이런 행보는 작은 나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강대국과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이 중국을 완전히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도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경쟁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